오늘의 주제는요. 우리가 이제 불황일 때 기회를 잡는 방법과 애터미에서는요. 이 사업자도 어떤 사업자가 나오는 게 좋아요? 나보다 낫고 좀 강남부자, 중산층, 사업하고 스케일이 큰 사람이 내 라인에 들어오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라인에 큰 사람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요, 우리가 계속 이제는요, 당연히, 이제는 100세 인생이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그 전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니가 70세였는데, 치매로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70세 초반에. 그래서 저는 70세 되면 다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저희 산하를 봐도 장원영 권사님이 70대 중반이신데도 아직도 일을 하시고 계시고 사업을 하고 계시고 요번에 또 팀장님이 되셨잖아요.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됐잖아요. 그런 걸 보면 진짜 이제는 무조건 100세 인생이구나.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3, 40대 분들은요. 130세까지 산다고 해요. 왜냐면 워낙 기술이 좋아지고 의약품 뭐 이런 게 너무 좋기 때문에 보험 상품도요. 벌써 130세까지 준비하는 보험 상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보험 상품도 이제는 130세까지 살겠구나 해갖고 보장해주는 상품이 나왔대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제는 100세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요, 30세, 60세, 우리 이제 환갑하면 막 욕먹잖아요. 그리고 환갑한다고 잔치한다 그러면요, 오히려 60대 분들이 욕해요. 나 아직 청년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는 환갑이라는 그 잔치가 없어졌죠. 한 70대 정도 돼야지 칠순잔치, 뭐, 이 정도는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환갑은 이제 아예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100세 인생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제 누군가는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거죠. 왜? 근데 노후에 뭔가 일이 없으면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뭔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은퇴자들, 뭐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 근데 박한길 회장님은요, 예전에도 이런 강의를 하셨어요. 우리 애터미가 요즘은 이제 은퇴하신 50대, 60대 이제 대기업 다니셨다가 이제 퇴직하시고 이제 뭔가 60대 되셨는데 뭔가 살 날은 더 많고 더 건강해. 그래서 뭔가 할 게 없나 하는데 딱히 이제 그 퇴직금을 갖고 투자하자니 애매해. 그래서 애터미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거고 늘어나고 있다라고 강의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요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도 정말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요즘은 40대 분들도 정말 많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근데요. 제가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국장님 너무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마. 이제 뭐 AI 시대인데 다 AI 시대에서 AI 그 로봇이 다 먹여 살려주고 막 이래서 정부에서 다 지원해주고 먹고 사는 거 다 똑같이 다 먹고 산다. 그러니까 여행도 다니고 너무 열심히 살지 마라고 얘기했던 분이 계세요. 그리고 엊그제 제 아는 또 친한 언니가 저한테 야, 너 그냥 빨리 애기 낳아. 애기 낳으면 이제는 인구수도 줄고 애도 하도 안 나서 정부에서 다 먹여 살려주면서 학비까지 다 지원해 줄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편하게 애 낳아. 돈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그분들의 말에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영화가 우리 앞으로의 미래 시대에 저 그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영화에 이 포스터를 좀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이 영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설국열차 혹시 아시나요? 이 설국열차의 이 내용이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 밖에 지금 다 이렇게 얼었죠. 밖에 나가면 얼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설국열차 안에 들어간 사람만 생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설국열차가요. 1등석부터 꼴등석까지 이제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데 자, 여기 안에서 보면요. 보세요. 여기 1등석이거든요. 1등석에서는요. 유기농의 최고급 음식만 제공을 하면서 먹어요. 최고고. 똑같이 먹고 사는 건 똑같죠? 근데요, 꼴등석은요, 여기 보세요. 꼴등석은 진짜 막 안 태울 사람도 막 어거지로 막, 나살 거야! 이러면서 또 탔던 사람들도 있고 막 이래서 완전 그지대들이에요.
그래서 저기 먹는 것도 먹고 살기는 해줘요.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음식을 뭘 주냐? 쥐새끼를 줍니다. 그리고 막 벌레 잡아먹고. 그러면 결국은 똑같은 생존을 하는데 등급이 나눠지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빈부격차고 우리의 미래의 사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저한테 나라에서 다 먹여 살려줄 거고 로봇이 다 할 거야. 놀아. 하지만 분명히 그 나라에서 정말 지원도 해주고 그렇겠죠. 뭐 먹고 살게는 해주겠죠. 근데 빈부격차는 반드시 더욱 심해질 거다 이거죠. 쥐를 먹고 살 거냐? 아니면 최고급 유기농 그리고 최고급 스테이크를 먹고 살 거냐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앞으로의 이제 재테크 뭐 이런 것 때문에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투자 성공하신 분들의 이제 뭐 영상, 기사, 뭐 뉴스 이런 거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부동산으로 투자, 해외 쪽까지도 투자로 성공하신 분이 방송하는 걸 봤는데, LA 현장, 그 사람도 저처럼 이렇게 현장을 이렇게 경험한 이야기를 하면서 현장 직접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방송을 봤는데, LA 상황에서는요, 지금 그지가 더 많이 늘어났대요. 미국 잘 살죠? 근데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더 지금 노동자들이 많아서 되게 쌀벌하대요. 거긴 또 총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를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에 저는 부자인 인도네시아 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 친구랑 저랑 막 인도네시아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그 자카르타 수도권 말고 완전 외지인 시골 동네 있죠. 정말 못 사는 그냥 시골 동네. 에어컨도 없는 나라에 간 거, 그 동네 지역을 간 거예요. 그래갖고 배를 타고 막 가고 이러는데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진아 예쁘게 하고 가지 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는 이제 해외를 가고 내가 한국 가수고 좀 이렇게 예뻐 보여야 내가 스타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막 좋은 것도 입고 가고 막 싸가고 그랬는데 제일 구질구질하게 가라는 거예요. 이쁘게 입고 가면 다 훔쳐간대. 그래서 저한테 예쁘게 하고 가지 말라 그래서 제가 아주 꾸질꾸질하게 갔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막 그 천도 막 그냥 허질한 거 천도 쌌던 적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그 나라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그렇게 손 타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이렇게 서민 동네에 갈수록 이 소매치기도 심하고 제가 외국인 거 딱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조금만 예쁘면 저한테 집중을 하겠죠. 그럼 어느 순간 내가 자고 있을 때 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거기 딸이 있는데 딸이 의사 준비를 해요. 똑똑해요. 근데 딸이 혼자 사는데 그 딸도 그 집에 기사도 있고 운전사도 있고 막 밥 해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애한테 너무 이렇게 럭셔리하게 키우는 거 아닌가 좀 저한테는 좀 보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었냐면 그 친구한테 아니 딸을 뭘 굳이 저렇게 공주처럼 하냐 좀 밑바닥도 이렇게 하면서 버스도 타고 다니게 해야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부자다 보니까 거기도 빈부격차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진아, 여기 인도네시아는 무서워. 우리 딸이 혹시 납치당하고 혹시 잘못될까 봐 무서워서 혼자 버스 타고 다니지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운전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볼 때, 이제 앞으로의 이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면 우리나라는 참 살기가 좋구나. 노숙자도 그래도 편하게 막 그렇게 심하지 않잖아요. 근데 LA나 인도네시아 같이 그렇게 사람도 많고 빈부격차가 심하면 그렇게 쌀벌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결국 여러분 세금을 왜 많이 내야 될까요?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옛날의 역사를 봐도 왕족을 막 다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부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는 게 그게 사회의 이제 흐름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과거의 역사를 알면 미래의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전문가들은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의 공통점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자꾸 노르고 부자와 같이 부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잘 연구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요즘 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전문가들은 이래요. 지금 IMF보다 더 심할 것 같다. 더 심할 것 같은데 오히려 부자들은요. 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더 최고의 부를 누릴 수 있는 기회.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뭐였냐면 분산 투자를 잘해라 이거예요. 분산 투자를 잘하고
그리고 IMF 시대보다 왜 더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IMF 때는요, 그래도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장원영 권사님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 IMF 때 1,800원, 2,200원까지 갔는데 환율이 1,800원이었을 때 우리 장원영 권사님은 그래도 열심히 부지런히 FF 스타일도 열심히 하면서 카드도 막 돌리면서 그걸 갚아 나가면서 80만 원의 한도가 800까지 늘렸대요. 그러니까 우리 장원영 권사님은 그래도 잘된 케이스였죠. IMF인데도. 근데요, 지금은요, 왜 상황이 어렵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IMF 때는요, 그래도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대요. 지금 현재 상황보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가계대출, 그리고 영끌, 너무 부채 비율도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한번 팍 떨어지면요, 작살 난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현금도 있고 분산 투자를 잘하신 분들은요, 작살 날 때 또 싸게 줍줍줍줍 하면 어떻게 돼요? 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겠죠. 그래서 옛날에 2008년도 리만 사태, 미국의 그런 사태, 은행 금융 파산 사태가 났을 때 워렌 버핏이 왜 부자가 됐을까요? 워렌 버핏은 원래 돈이 많았는데 그때 아주 싸게 기업들이 나오니까 그냥 줍줍했다 그래요. 줍줍하다 보니까 또 더 부를 가진 거예요. 근데 저도 저희 시아버지가 예전에 IMF 시대 때 누구나 그 위기가 오면 기회가 있잖아요. 그 운도 있고 도구가 중요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에어컨이 이제 막 생겼을 때 저희 시아버님은 에어컨 장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업에다가 다 에어컨 납품하니까 더 잘 된 거예요. 아무도 안 한 블루오션. 남들보다 먼저 반부 앞서서 에어컨을 막 설치하니까 돈으로 산더미처럼 막 그냥 돈을 막 갖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집값이 IMF에 막 도산하는 기업 생기고 이러니까 건물값이 얼마야? 엄청 싸게 패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안산에 그 상가가 3억이었는데 그거를 그냥 샀대요. 근데 그 상가 하나가요, 지금 20억 되셨어요. 그거 하나만. 또 다른 것도 있으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뭐냐? 남들보다 반보 앞서야 되고, 도구가 중요하고, 그리고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요, 사실 촉이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광주의 초월읍에 촉이 있어서, 아, 여기는 된다 생각해서 아버지가 거기를 롯데였어요. 거기 롯데캐슬. 롯데캐슬 브랜드 있는 데잖아요. 아빠가 그때 당시 한 1억에 거기를 투자하셨는데 와 그걸 갖고 있었으면 거기 앞에 지하철이 바로 앞에 생겼거든요. 그럼 무조건 돈을 버는 거였는데 우리 아빠는 왜 돈을 못 벌었냐? 우리 아빠는 유지를 못해서 팔았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부동산이요. 왜 떨어질까요? 절대 부동산은요.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내놓으려고 그러지 싸게 안 내놔요. 근데 왜 떨어질까요? 바로 내가 유지를 하면 되는데 내가 지금 빚도 있고 갚아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금매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4억에 내놨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버텨야 되는데 아 지금 당장 이거 메꾸지 않으면 자기가 망해. 그러니까 막 3억 5천 이러니까 이 4억이 안 팔리니까 어떻게 돼요? 3억 2천, 2억 8천 뭐 2억 이런 식으로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결국 떨어지는 이유는 금매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그런 거를 통해서 배우다 보니까 그럼 나는 무엇을 잘해야 되는가? 유지를 잘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어른들의 말이 다 귀에 담아서 들어야 되구나.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빠가 저보러 제가 강동구에 분양을 했었을 때 무조건 넣겠다고 하면서 그 분양가가 1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넣을 거야. 이거 안 되면 안 돼. 그러면서 저는 영끌이었죠. 완전 하겠다고. 근데 아빠가 막 저한테 욕하면서 이거 분양 가격보다 더 떨어질 거라니까 사지 말라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아빠 말을 안 듣고 넣었어요. 근데 운이 좋게 제가 당첨이 안 돼서 안 샀어요. 그랬더니 지금 상황이 요즘 분양가도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이건 수요와 공급인데 공급도 늘어난대죠. 그리고 금리 올라가니까 부동산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아빠 말 듣기 잘했다. 근데 제가요 영종도는요 그때 산다고 딱 했을 때 여러분 이제 제가 애터미에 이제 꿀팁을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사실 제 파트너 사장님이 부동산을 하시는데 영종도라는 지역을 알려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1년 만에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을 한 번도 만나지 않고 1년 만에 만났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그냥 저한테 그냥 정보를 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을 한 번 보고 한 번 듣자마자 바로 호주머니에 이거 계약을 안 하면 놓칠 것 같아. 그래서 바로 300만 원의 계약금을 걸었어요. 가계약을. 그러면 여러분 1억 7천짜리 제가 오피스텔을 샀는데 그때 당시에 아니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믿고 1억 7천 애터미는 무자본인데 여러분. 1억 7천은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사람의 말에 돈이 나갔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은 뭘 잘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 애터미에서도요. 정말 대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나오려면요. 애터미에 대한 미래 비전과 가치 전달을 기가 막히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30만, 6만 원 받아요. 라고 하면 쪼잔하게 키우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영종도라는 그 지역을 몰랐는데 그분이 저한테 어떤 비전 제시를 했냐면요. 지도를 딱 보여주면서 저한테 1시간 리크루팅을 한 거예요. 사업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영종도의 미래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누구나 미래를 가지고 그 가치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딱 초보자도 알아듣게 한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이제 대한항공, 우리 대한항공 다 알죠? 대한항공이 4차선 활주로가 생긴다. 그리고 이 공급이 이 명종도가 한정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는 늘어나고 거기 카지노 라스베가처럼 만들 거고 그 리조트가 5개가 생기면서 외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늘어나고 수요는 증가할 텐데 거기에 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공급은 딸린다. 도가 조그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여기는 저평가다 얘기를 했을 때 와 이거 진짜 이거 완전 정보네? 이래가지고 제가 이거 몇 개 안 남았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거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제가 그냥 그 사람의 1시간 리크루팅에 가계약을 그냥 300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애터미도요. 빅 비즈니스답게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멋지게 비전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한다 이거죠. 저도 제가 2017년도에 너무 주옥같이 그 스피치 인생 시나리오 발표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저도 했던 적은 있었는데 그 영상을 잊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우연히 그 영상을 봤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판매사였거든요. 그리고 팀장을 준비할 때였으니까 제가 그때 저희 엄마가 집에 쫓겨나가지고 정말 최악인 상황에서 애터미를 했는데 와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애터미에 잘 됐던 이유를 알았어요. 뭐냐면 저는 돈이 한 푼도 없는 제로였는데요. 제가 애터미에 대한 미래와 가치에 대해서 눈이 반짝반짝하게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하니까 지금의 신랑한테 제가 남편이잖아요. 그때 남자친구였을 때 비전 제시를 기가 막히게 한 거죠. 이거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신랑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알아보다가 그래 그러면서 저한테 차키와 카드가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그 영종도의 부동산 설명한 사람도 저한테 기가 막히게 미래 비전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사업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돈이 나갔죠. 그러면 저도 돈이 제로였는데 내 파트너가 능력자가 나왔다는 건 뭐예요? 제가 기가 막히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스피치를 들어보니까요. 야, 집에 쫓겨난 애 같지가 않아. 말도 얼마나 똘망똘망하면서 열심히 하는지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진짜 내 눈빛에서 내가 희망이었구나. 희망을 찾았구나. 꿈과 희망을 찾아서 제가 그때 계속 하얀 길이었을 때 제가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애터미 가수가 될 거야. 그러면서 저의 꿈, 그리고 우리 회장님이 항상 뭐라 그랬냐면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을 갖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맞아. 저 애터미 도구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구나. 아빠가요. 엊그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너 그때 거기 어디 지역이지? 네가 부동산 한다는 데 있지? 그래서 고덕. 그랬더니 야, 너 그거 안 하기를 얼마나 잘했냐. 지금 벌써 그쪽에 영끌에서 산 사람, 무리하게 산 사람, 자살한 사람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왜 자살했을까요? 똑같은 꿈이 있었죠. 이게 부동산 가치가 오를 거야. 근데 그게 오르기는커녕 떨어지니까 막 영끌하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꿈과 희망이 없어졌죠. 다음 도구가 없죠. 도구가 없다 보니까 최악의 상황까지 간 거죠. 근데 저랑 저희 부모님도 최악의 상황까지 갔지만 왜 지금 더 잘 됐을까요? 그건 바로 애텀이라는 꿈에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 희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요, 그 인생 시나리오를 우리 박완규 회장님한테 배웠을 때, 저는 사실 인생 시나리오 작성이라는 거를 배워본 적이 없었는데, 꿈은 항상 있었죠. 아, 나는 대스타가 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꿈은 있었지만, 실제 구체적으로 하는 건 몰랐어요. 근데 제가 애터미를 통해서 박완규 회장님이 인생 시나리오 작성을 통해서 단기적인 계획, 장기적인 계획을 알면서 구체적으로 했더니 그때 당시에 제 목표는요. 팀장이었고요. 그리고 엄마를 국장으로 승급시켜드리는 게 제 꿈이었어요. 단기 계획.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그 스피치 한 것보다요. 제가 뱉으니까요. 더 잘 됐죠. 지금 저희 엄마는 본부장이 됐고 저는 국장 됐잖아요. 저는 이제 본부장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뱉고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그거보다 더 높게 가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운도 필요하고요. 그냥 운이 우연히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준비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면서 그 운을 기다린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와요. 그래서 저는요. 과거에 이제 부자들이 그 하는 공통점을 발견하면서 저는요. 이제 금융위기가 왔을 때 바닥이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부동산도. 저는요. 떨어지라 이거예요. 아 떨어져라. 줍줍 기어온다. 아 오케이 그러면서 집불이 돈도 없는데요. 내가 일단 머릿속으로는 아 그래 줍줍할 기회 쌀 기회가 다시 올 거야. 나한테 기회가 올 거야. 그러면서 계속 긍정적인 걸 외치면요. 그쪽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내 밑에 왜 이렇게 부자가 없어요. 내 밑에 다 하나같이 다 돈 없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거는요, 나 자신을 들어봐야 돼요. 내가 너무 행동을 쪼잔하게 행동하진 않았나? 그리고 내가 비전 제시를 그 사람한테 큰 그림을 그리게 해줘야 되는데 이 콕딱지만게 100만 원짜리를 만들지 않았나? 나를 돌아보라 이거예요. 저는요. 제가 사람들한테 사실 저도 제 라인에 부자들이 지금 많은데 현재는 진짜 많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한두 명밖에 없었어. 근데 한두 명도 대단한 거지만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 라인은요. 부자들이 많아요. 저희는요. 다 부자들밖에 없어요. 한두 명밖에 없었지만 저는 항상 부자가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말이 씨가 됐잖아요. 부자들이 진짜 볼때같이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선의의 거짓말은 필요해요. 내가 한두 명이어도 이건 뭐 선의의 거짓말도 아니지만 내가 안 돼도 내가 그 사람을 사업시키고 싶은 사람이야. 그래도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막 국장님 너무 힘드시죠? 뭐 이렇게 기름값도 많이 나가는데 어떻게 다 하시겠어요? 그 말에 맞아요. 사실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 밑에서 절대 일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히려 내 가까운 사람. 저는요. 저희 언니가 참 어떻게 보면 인생 교육인 것 같아요. 저희 언니가 시집 갈 때도 예전에 잘된 모습만 보여주는 그런 걸 봤어요. 계속. 오히려 우리 상황이 최악이라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안 된다는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제가 저희 신랑한테 사우나가 쫄딱 망해도 결혼 전 때까지는요. 쫄딱 망했다는 소리 안 했다니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그냥 팔려고 해. 싸게 내놓고 그냥 조그만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한다. 라고 얘기하고요. 결혼할 때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시간 지나서는 우리 집 망했잖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제 신랑을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였을 때 나보다 나은 사람이 필요했고 나보다 나은 사람 우리 신랑이 남자친구의 내 오른팔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렸기 때문에 저는요. 지금의 신랑한테도 항상 그때 당시에 사업을 시켜야 되니까요. 제가 어렵다는 소리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신랑이 먼저 애터미 제품 구매했을까요? 안 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이 사람을 시켜야 되니까 제가 신랑의 집에 있는 애터미 제품으로 싹 다 바꿔줬죠. 내가 나한테 팔았다니까요. 내가 투자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계속 저희 신랑한테 계속 제품을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바꿔져 있으니까 어때요? 자기가 양치하고 먹고 하다 보니까 효과를 본 거죠. 효과를 보면서 제가 영상을 보는 척 하면서 계속 회장님 강의를 틀었죠. 그러면서 제가 막 열심히 최고 이러니까 우리 신랑이 저처럼 안다 하다가 안 봐가 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애터미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 인맥 없어. 나 안 해. 그런 거 안 해. 그랬죠. 근데 우리 아빠가 보는 척 하면서 영상을 하루 종일 집에서 틀어놓더라고요.
그때 제가 집에 아무것도 안 나가고 집에만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랑 저랑 둘이 있는 거예요. 둘이 있다 보니까 계속 아빠 틀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안 봐 하다가 봐가 됐죠.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찾아보면서 저한테 꽂히는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알아보면서 이거는 나의 꿈과 희망이다.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도구를 찾았다 하면서 제가 막 움직이니까 어때요? 해냈죠. 그래서 저도 똑같이 저희의 지금의 신랑은 쳐다도 안 봤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계속 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애터미를요,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굳이 시스템에 안 태운다고, 이 사람이 좀 와서 한번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영상을요, 여러분이 보는 척 하면서 하세요. 저도요, 저를 보고 또 이제 제 파트너 팀장님 한 분이 누구 한 분을 애터미를 시키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안 틀어. 그래서 자기가 운전할 때 자기가 보는 척하면서 운전하면서 애터미 회장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 사람도 안 들어 하면서 막 맨날 자다가 이렇게 듣잖아요. 그래서 애터미를 하겠다고 찾아오셨던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방법은 다양하다. 지금 최근에 이제 밑불 돼갖고 2019년도에 막 가입하신 또 젊은 분 사장님도 계시는데 그분도 저한테 이제는 자기가 한 달에 한 번 석세스는 자기가 시간을 내보려고 저한테 이제 그분은 네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나중에 자기가 거기서 실패하고 이제 애터미는 되는 걸 알고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석세스 비용이 얼마예요?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자기는 당연히 다른 데에서 비용을 냈기 때문에 당연히 애터미에서도 비용을 내는 줄 알고 당연히 물어본 거예요. 석세스 비용 얼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공짜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야, 최고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네트 경험을 해보고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애터미의 감사함을 아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를 처음 시작한 사람의 단점은 뭘까요? 모든 애터미의 시스템이 감사함을 몰라요. 당연한 줄 알아요. 공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여러분 애터미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장소 제공에 스태프들을 이제 직원들 그리고 조명 빔, 줌 이런 게 다 결국 비용이에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이 원래 하셔야 돼요.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개인 사업은 다 내가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애터미는 회사가 그걸 다 해주잖아요. 모든 비용을.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돼요? 거기 안 쳐내는 거. 여러분, 지하철값 아깝다 그러면요. 애터미 사업하면요. 절대 조직 못 키워요. 그거 지하철비는 당연히 내셔야죠. 그런 마인드를 키우셔라 이거예요. 자동차 경비 기름값? 그거 당연한 거죠. 그거 불과 해봤자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10만 원도 아니에요. 왕복 해봤자 5만 원? 그쵸? 하루 하는데. 그것도 투자 안 하고 내가 돈을 번다?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차라리 100만 원 번다 그러면 그냥 노동하는 게 더 빠르죠. 근데 우리 애터미는요. 빅 비즈니스, 월 1,000, 월 1억 버는 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나보다 나은 사람, 큰 사람을 택하고 싶다면요. 내가 애터미에 대한 큰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데이터 분석도 제대로 애터미의 비전 제시, 그리고 나의 색깔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이덕호 총단장님이 왜 잘 됐을까 계속 저는 이렇게 사람 관찰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총단장님도 보니까요, 자기만의 색깔이 확실히 있으세요. 그럼 뭐냐?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비전 제시를 할 때요. 스토리텔링이라 그러죠. 나의 그 경영과 애터미를 하면서 성장 과정, 그 스토리텔링을 멋지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나 저 사람이랑 해야겠다.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면서 오거든요. 근데 총단장님의 애터미를 얘기할 때 항상 뭐라 그래요? 나는 네트워크 17년 동안 쫄딱 망해서 5번 망하면서 부부 신용불량자까지 돼서 비닐하우스까지 살았다. 근데 애터미에서 성공했다. 근데 내가 애터미에서 성공한 이유는 뭐냐? 내가 5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애터미가 가입비, 진입비가 없고 그리고 제품이 좋고 싸고 자발적인 재구매 그걸 알게 되면서 그 감사함 때문에 우리 회장님이 5년 동안 회장님도 그 가입비, 진입비가 없었기 때문에 5년 동안 간판이 없이 A4용지로 애터미 그리고 망한 오리집 거기서 했잖아요. 홈미팅을. 거기가 처음에 사무실이었잖아요. 그래도 버텼다 그랬죠. 남들은 미쳤다라고 하면서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왜 총단장님은 왜 이걸 알아본 거예요? 5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를 알아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나타났다 했는데 어때요? 사람들을 모시고 가면 어때요? 회사만 데려가면 사람들의 열정이 뚝뚝 떨어졌대요. 왜?
보여줄 게 없잖아요. A4용지인데 지게차로 1억을 10억을 떠들었습니다. 그때 회장이 얘기했을 때 어떨까요? 정상인 분들은 이야 사이비다 미쳤다 하고 다 떠났죠. 그치만 17명의 신용불량자들 찌질 못난 사람들 어때요? 그만두고 싶어도 갈 곳이 없으니까 우리 회장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했대잖아요. 그럼 뭘까요? 회장님의 그 리더십으로 그 사람들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환경에서도요, 리더들이 꿋꿋이 해내면서 버티고 유지하면서 일어나면요, 반드시 성공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보여질 게 너무 많잖아요. 회장님이 그래서 오죽했으면 애텀이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귓구멍 송곳을 파고 싶대잖아요.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하고 입을 찢어버리래잖아요. 오죽 답답했으면. 회장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서 지금 2조 기업을 만드셨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이 무자본 무점포잖아요. 여러분. 요즘요. 여러분. 부동산 강남 부자분들 있죠? 지금 강남값도 막 아파트 막 7억씩 탁탁 떨어지거든요. 그분들 지금 뭔가 찾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아, 저 사람은 건물주여서 아쉬울 게 없어서 안 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저 보세요. 한 번 그 사람이 비전 제시를 했는데 나는 뭔가를 찾고 있었고 부동산에다 뭔가를 투자를 해야겠다 하면서 그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정보가 들어와서 제가 그 기회를 잡았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분한테 왜 더 신뢰가 생겼냐면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그 데이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저는 영종도일 때 10만 명이 안 됐을 때 그 인구수가 10만 명이 안 됐을 때 투자를 했는데요. 지금 벌써 그 영종도가 영종구로 바뀌었고요. 엊그제 바뀌었어요. 영종구로 바뀌었고 인구수가 11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더 이제 4차선 대로 생기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될까요? 확 생겼죠. 그래서 제가 다음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한테 믿고 맡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애터미를요. 비전 제시를 할 때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를 할 때 내 느낌 감동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 부동산 투자 그 부동산 그 사람도 저한테 전달을 했을 때 나도 이 비전을 알아서 저도 투자했습니다 하면서 자기 느낌 감동을 막 열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혹했거든요. 너도 투자를 했는데 나도 하고 싶다. 자기는 투자 안 하고 말로만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입으로만 하겠지. 근데 본인이 투자를 했다니까 더 신뢰가 갔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애터미에 대해서 사업에서 빅 비즈니스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애터미 감동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돈 벌려고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와, 해모임을 먹었는데 이렇게 좋아지고요. 제품의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고요. 막 이런 얘기를 막 리얼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제 막 상담을 하다가 가락시장에서 일하시는 분 있죠? 총단장님 산하인데 제 산하는 아닌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가락시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애터미가 너무 쉽대더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고추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싸게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하는 거. 아유,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에? 도매! 도매인데 경매. 거기서 경매를 막 하잖아요. 근데 고추 같은 거 이렇게 싸게 타는데 유통기한이 이 농산물이다 보니까 어때요? 일주일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고를 싸게 샀지만 일주일 안에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그 일주일을 팔기 위해서 미친 듯이 하는데 애터미 유통기한 2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쉽다는 거야. 이거 한 발로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총단장님이 야, 그런 사람들 있는데 애텀이 힘들다 그러면 꽉 쥐어받고 싶대요. 제가 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그 소리를 듣고 그래 맞아. 가락시장에 저희 아버지도 가락시장에서 아빠 친구들도 하는데 다 배추 장사 막 이렇게 하신 분도 있으면 그게 떨이식으로 못 판 거는 막 아빠한테도 막 싸게 주기도 하고 막 선물로도 주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맞아. 저런 생물도 유통기한이 일주일밖에 안 된 것도 미친 듯이 사람들이 팔고 생선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 미친 듯이 하는데 우리 애텀이 유통기한 몇 년이에요? 2년. 2년 동안 팔면 되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애터미는요. 직급의 도전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내가 직급,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요. 내가 세월이 흘릴수록 내가 도전도 하고, 내가 예를 들어 여러분, 직급에 도전을 할 때는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내 계획과 조금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 2차, 4차, 다음 대책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팀장을 도전한다 생각할게요. 그럼 판매사가 둘둘이죠. 근데 이 둘둘 중에서도 내 뜻과 맞지 않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간다라고 했을 땐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리스크가 크겠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거예요. 왜? 나는 이걸 빅비즈니스 해내야지만 그 사람들이 내가 없어도 되네? 라는 걸 보고 따라오지. 얘가 안 가서 내가 못 가요 하는 순간 이 사람들이 나 때문에 못 가는구나 착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도전을 할 때는요. 항상 칼자루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게 리스크가 컸지만 커도 어떻게 생각해요? 유통기한 2년. 오케이 그냥 나한테 팔지 뭐. 그리고 뭐 전체 조직 클 텐데 제품 선물로 프로모션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지금까지 국장을 마지막 3번 유지를 했는데요. 제품 재고 있을까요? 안 생겨요. 왜? 내가 처음엔 두렵죠. 재고가 생기기가 두려운데 저도 재고가 있어요. 재고가 있지만 순환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터미가 좋고 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자발적인 재구매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직급을 갔는데 재구매 이게 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생물처럼 고추 썩으면 어떻게 돼요? 팔아야지. 썩으면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2년 동안 순환이 안 될까요? 순환이 안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사람한테 만나질 않았기 때문에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애터미의 일 만나라죠. 만약에 그 사람이 안 사주면 그냥 강매를 시키든 아니면 내가 줘서 나중에 돈 줘 하든 줘보라니까요. 주영숙 권사님이 저를 복제해가지고요. 제가 계속 만나고 저를 복제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국장이 이번에 판매사 되셨거든요. 나 해모임 다 팔았어 이러시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주영숙 권사님도 두려워했어요. 이거 또 저기 하는 거 아니야 했지만 막상 가보니까 어때요? 아무렇지 않거든. 그래서 국장이 나 다 팔았어. 또 해모임 또 주문 들어왔어 이래갖고 또 주문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누구나 두렵고요. 누구나 이게 과연 될까 하는데 해보면 아무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공자가 가는 길대로 믿고 따라오시면서 하다 보면요. 되더라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풍파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업은요. 풍파가 있는 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내면서 일어나면요. 단단해지면서 내공이 쌓이죠. 그러면 어떤 위기가 와도 풍파가 와도 견뎌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풍파를 견뎌냈을 때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그 파트너들의 감동의 이제 물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할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멘토가 되는 거죠.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영웅이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만약에 그런 풍파가 없이 애터미에서 저는 제일 어려운 상황에서 애터미를 했거든요. 제로. 돈이 하나도 없을 때부터 했는데 지금 해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정치인 준비하시는 분이 사업만 해서 성공하신 젊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소개인데 그 삼촌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야 이 새끼 알아봐 막 이러면서 막 강매시키고 막 이러니까 삼촌 내가 직접 스폰서 만나서 알아보겠다고. 그래갖고 저희 센터에 한번 찾아왔던 적이 있는데 제 얘기를 듣더니 그분도 정치인을 준비하시는 분인데 뭐라 그랬냐면 야 국장이면 되겠네. 국장이면 스토리텔링이 되셨네요. 아예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요. 어려운 환경에서 딛고 일어나서 성공을 했다. 다 따라오겠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애터미에서요. 정말 멋지게 성공을 하려면요. 저는 원래 부자였어요. 부자여서 저는 공주처럼 태어나서 성공했어요. 이거는요. 내 파트너들한테 감동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 보세요. 제가 바닥을 짚고 망했지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할 때 어때요?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하면서
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쇼맨십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평범하게 살았어. 속으로 나는 너무 평범하게 살았는데 나는 풍파가 없었는데 그러면요, 여러분. 풍파가 없어도 풍파가 있는 걸 만드셔라 이거예요. 그거는요, 하나의 겉과 속이 달라야 되죠. 그거는 하나의 또 다른 나의 일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예요. 평범한 주부였어도 평범하지 않다는 걸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성공했을 때 그게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풍파를 겪고 있는 분들은요, 항상 희망을 가지세요. 내가 성공하면 그 성공의 그 책을 쓰고 만들 거다. 그러면서 그 꿈을 갖으면서 나를 더 찢기고 밝히고 뜯어가라! 라고 하면서 밑바닥을 겪으면서 하시고요. 그냥 나는 너무 평범하게 살고 너무 편하게 산 것 같아. 그러면요. 평범하지 않게 그럼 어떻게 할까? 평범하지 않은 분들을 관찰하시면서요. 그 스토리를 만드세요. 없으면 그냥 만드세요. 이야기를. 이야기는요. 다 보세요. 명성하고 말이 많잖아요. 논란도 많고. 근데 영화로 그냥 만드니까 어때요? 멋있게 만들잖아요. 내가 조선의 군마다 이러면서 우와 이러니까 어때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면서 스토리텔링을 하셔라 이거예요. 저도 이덕우 총단장님의 그 얘기를 보면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저는 제가 그냥 그 과정을 얘기했는데 그게 하나의 저의 스토리텔링이 된 거죠. 근데 저는 하나 또 조금 총단장님의 다른 건 뭐예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 애터미를 빨리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양자택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같이 접목시킬 거다. 그게 또 저만의 또 색깔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색깔을 만드시면서 영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직급도 도전하시면서 과감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막상 가보면 아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요, 우리 김순희 팀장님도요, 워낙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남편분이 나는 오토다. 그러면서 처음엔 두려웠대요. 근데 막상 해보면 또 아무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도전을 하면서 하다 보면 된다 이거죠. 우리 정혜진 팀장님도요, 1년밖에 애텀이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오토 판매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 번 찍은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12번을 말하는데, 정말 정혜진 팀장님도 어려운 상황에서 딛고 미친 듯이 거의 제가 봤을 때 24시간 일을 하셨거든요. 애터미 국장이 여기 가서 전화하면 막 저기 동해번쩍 서해번쩍 막 날아다녀요. 그랬더니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저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가지고요. 본인 밑에 양쪽에 센터가 나왔죠. 그리고 지금 오토 판매사 10위의 유지가 올해 달성돼서 11월 달에 이제 입성이 됩니다. 축하드려요. 여러분, 1년 만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 내가 애터미 크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그릇을 크게 키우면서 제가 봤을 때는요, 정혜진 팀장님이 어떤 환경에서 내가 보기엔 제일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 근데 해냈잖아요. 여러분들보다 상황이 조건이 제일 안 좋은데도 안 좋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일어서야 되니까 더 미친 듯이 한 거예요. 우리 회장님이 그랬어요. 오히려 여유가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천천히 해도 되는데 정말 갈급하고 진짜 생기가 급한 사람은 더 애터미 미쳐서 해야 된다고. 24시간 해야 된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정말 정혜진 팀장님이 정말 그대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제로였을 때 24시간씩 진짜 방방곡곡 다녔던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환경에 맞춰서 내가 지금 갈급하고 급해! 그러면 애터미 더 미친 듯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요. 진짜 뭔가가 다시 그 악순에서 일어나려면요. 빚이 있어. 그러면 돈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되는 도구가 있으면 더 투자를 하셔야 돼요. 빚을 내서라도. 제가 봤을 때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전 최악이었을 때 신랑이 처음에 자본으로 해줬는데 저한테 뺏어갔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도 돈이 부족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저 카드 돌려받기 했어요. 진짜 제가 6개월 돌려받기 하면서 돌려받으면서 제가 버텼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근데 되돌아 이거예요. 근데 더 잘 됐죠. 그 빚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상황에 맞게끔 빚이 생겼을 때 더 안 그래서 도구가 중요해요. 도구가 안 좋은 도구, 망하는 도구에 투자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빚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망하죠. 근데 애터미는요, 여러분 반드시 되는 도구입니다. 근데 기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기회가 있을 때는요, 빚을 내서라도 빨리 투자를 해갖고 조직을 키워서 성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밑에 나처럼 미친 사람이 막 여러 명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명심하시고요. 이거는 사업처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저희 보셨잖아요. 저희 엄마도 진짜 신용불량자가 돼서 이제 회생 신청까지 되고 월촌 들어와요. 그래서 정말 저희 언니랑 형부도 인식이 바뀌었고 진짜 그 가족들이 더 똘똘 뭉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힘들지만 꿈과 희망 잃지 마시고요. 지금 도구, 마지막 도구군요. 유일하게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런 도구를 만났을 때는 과감하게 투자하십시오. 저는 과감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총단장님의 항상 주옥 같은 말이 있어요. 뇌물은 만사를 형통케 한다. 내가 뇌물이라서 제가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고 싶으셔요. 그러면 내가 많이 베풀고 많이 풀면요. 그 푸는 만큼 그 조직들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 조직이 내 옆에서 안 따라와. 그랬을 땐 내가 뭔가 조직을 크게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사람들이 머물지 않는데 내가 조직들한테 팍 풀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내 옆에 막 붙죠. 그럼 결국 사람이 많다는 건요. 사업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부터 그래서 확 마음을 그래서 열고 그리고 아까 부동산 그 사람처럼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해서 이 호주머니에 돈이 탁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애터미에 대해서 미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정확히 지적 수준이 그 상대방보다 뛰어나면요. 반드시 나보다 더 나은 능력자가 여러분 밑에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